여기 중국의 한 남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他要和我耳听，现在是凌晨的2点多。 옆방에서 뭔가 반복적이고 굉장히 리듬감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남자 굉장히 짜증난 표정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중국인 여자가 밤잠을 못 이루고 있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这几天晚上一直迷信了好几晚上都这样，到1点多，然后就开始发出什么东西撞击的那种声音，现在都能听到。那两口子住进来，住到我隔壁，然后就开始 옆집에서 또 들리기 시작하는 쿵쾅쿵쾅 소리. 对面在干嘛呀？一直吵得不得了。快死了！把我的3更半夜就把我吵醒了，哎，烦死了！ 오늘은 중국에서 살인적인 주거 비용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주거 비용을 분담하고 그에 따라 또 사생활 침해, 동거인간의 갈등, 집 관리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판 쉐어하우스 문화, 허쭈 문화가 왜 탄생했고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이 허쭈에 살고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듯한 성장을 이루고 있던 중국.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를 드라이브했던 것은 다름 아닌 수출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공장을 짓고 공산품을 수출하며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었죠. 중국의 도시를 보통 경제, 인구, 사회, 정치의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1선 도시에서 5선 도시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중 1선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현정과 1선 도시에 버금가는 신 1선 도시들이 대부분 동부 연안에 집중되어 있죠. 실제로 중국 대부분의 인구와 공장 그리고 회사들이 동부 연안에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점점 사람들은 몰려들고 집값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주거비용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당연히 돈 없는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저렴한 허쭈, 즉 쉐어하우스로 몰리게 됩니다. 또한 중국의 쉐어하우스가 많은 이유, 중국의 드넓은 대륙에 있죠. 대도시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중국의 젊은 층의 대부분은 대도시 출신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 실제로 중국 젊은 층들이 어떻게 쉐어하우스에 살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생 왕페이. 태어난 곳은 스촨의 그림 같은 어메이산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열 높은 지역 교사였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왕페이. 수학과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왕페이는 부모님의 큰 기대를 받으며 같은 동네 어메이산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극악의 경쟁률로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과도 같은 시험이죠. 가오카오의 큰 압박감도 이겨내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왕페이 중국에서 탑5 안에 드는 상해교통대학교에 합격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번화한 대도시 상해 생활과 대학교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대학교를 졸업하고 왕페이는 상해 부동의 한 기술 스타트업에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학교 때까지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스타트업 회사는 숙소를 제공해주지 않았고 왕페이는 집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상해 월세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가 감당 가능한 상하이 찡앙구 근처의 허쭈를 하나 구해서 출퇴근을 시작합니다. 나름 잘나가는 스타트업이라서 1만 위엔 한국 돈 한 18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지만 월세로만 3천 위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까지 지출하니까 왕페이 잔고는 항상 가벼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빅뱅 이론 드라마를 즐겨봤던 왕페이는 재밌는 쉐어하우스 생활에 대한 기대를 하기 시작하지만 이 환상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산산유곽이 나고 맙니다. 방은 비좁고 방 사이 소음도 너무 잘 들리고 거실이나 주방 시설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죠. 더 최악인 건
옆집 사는 남자가 여자친구를 매일 데려와서 내는 잭스 소리에 잠을 거의 못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다의 도시 스촨에서 밝고 쾌활하게 자라서 대학교까지 성실하게 마친 왕페이의 얼굴이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해 와이탄에 나가보지만 갑자기 상해 와이탄과 동방명주의 야경이 못생겨 보이고 상해 음식들이 맛이 없게 느껴지면서 고향에서 엄마가 해준 매운 스촨 음식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이내 엄마가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는 왕페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력서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네, 왕페이는 드디어 결심합니다. 스촨의 회사는 적지만 다시 돌아갈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왕페이라는 가상의 중국 여성을 통해 중국 청년들이 어떻게 쉐어하우스에서 살게 되는지에 대해 들여다보았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사회 현상을 다룬 중국의 한 드라마도 인기를 끈 적이 있죠. 아이칭꽁이라는 드라마인데 프렌즈를 대놓고 표절해서 중국인들조차 창피하다면서 비난했던 드라마죠. 남들과 함께 사는 것이 마냥 즐겁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룸이나 고시텔 같은 독립적인 거주 공간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런 주거 형태가 많이 부족하죠. 실제로 중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 위에 옥탑방을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고 또 한국적인 요소로 생각한다고 하죠. 어찌되었든 중국 청년들이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쉐어하우스에 살게 되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주거 만족도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또 여러 사건 사고들도 많이 터져 나오죠. 그렇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젊은 층은 다른 사람과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여도를 보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젊을 때 군대 가면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처럼 말이죠. 중국은 아직도 현재 수준의 도시화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농 간의 격차가 큰 문제이긴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도시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러한 쉐어하우스 현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쉐어하우스 사진들을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지금 중국은의 베이징 특파원 홍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